대결 광기에 들떠 있는 박근혜와 그 패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영남 관계 개선에 대해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가 직접 추모사를 통해 용납 못할 악담질을 또다시 내렸다. 북한의 동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2명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서 억류하더니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에 나선 건데요. 이런 가운데 통준위 관계자가 개성공단 방문 당시 북한 붕괴 대응 문건을 갖고 있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 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천안함 5주기 추모식이 거행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추모사에 대해서 북한이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 수위가 좀 높아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입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천안함 5주기 추모사를 통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도발 그리고 핵 개발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북한의 국방정책국 대변인은 추모사를 통해서 용납 못할 악담질을 또다시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정당당한 정책과 체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고 남한이 먼저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국방위원회의 담화, 그러니까 지난 24일에 있었던 국방위원회 담화를 지적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의 대범한 동포애적 호소에 호응해 나오기는커녕 무모한 동족 대결 소동에 광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북한이 이런 비난을 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가 특히나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비난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놓고 있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최고 당국자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 쪽에서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보수단체 쪽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단 북한이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이 내놓는 발언 하나하나에 일일이 과연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의 최근 주장을 살펴보면 오이사 조치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이사 조치 해제를 원하면서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천안함 사건이 나자마자 북한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입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리고 천안함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모략이다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고,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에서 오이사 조치가 굉장히 부당한 조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신들이 내놓았었던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대신에 오히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만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오이사 조치를 내세우면서
오이사 조치 해제를 통해서 남쪽과 뭔가 경제 협력이라든가 경제적 실익을 좀 챙겨보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역시 오이사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전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건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오이사 조치,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예. 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해군 장병들이 쓰러져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북한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오이사 조치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입장이 서로 굉장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남북 관계를 전격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접점을 마련하기가 썩 쉬워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판단 그리고 결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남북관계를 푸는 것이 우선이겠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푸는 것이 먼저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먼저 전형적인 선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남북관계 현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더라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면 지금 현재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재의 국면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거나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 오이사 조치를 남북관계 근본 장애물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좀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 같더니 좀 비난의 초점이 옮겨진 것 같습니다. 어떤 속셈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자 노동신문을 보면 그동안에 북한이 남쪽을 비난하면서 단골로 등장했던 소재가 한미합동 군사연습, 그러니까 키 리졸브 연습은 끝났고 최근 들어서는 독수리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한미합동 군사 연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한을 비난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어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단 남쪽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이사 조치의 해제라는 것을 선결 조건 내지는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서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오이사 조치를 풀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쪽이 먼저 행동을 해야 그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다른 결과물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을 간첩 혐의를 씌워서 억류한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그 2명 중에 김국기 씨는 지금 선교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서 김정욱 선교사 또 임현수 목사도 억류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유독 선교사를 억류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선교사가 주로 억류가 되는 배경에는 일단 지금 현재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 그러니까 동북 삼성 지역에 선교를 목적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분들이라든가 목사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북한에 대한 선교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선교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러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을 넘어서 중국으로 오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안식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싫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교묘하게 북한 땅으로 불러들이든가 아니면 이들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탈북자들을 이용해서 이들을 북한에 들어오게 되면 체포하고 특히나 간첩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북한이 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요. 일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중앙총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국기 목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김 목사가 중국 단둥에서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면서 탈북자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해왔었다라고 밝히면서 탈북자들이 쉼터를 찾으면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했고 심지어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자들에게 엽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필수품까지도 제공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남한 사람으로부터 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자를 받았을 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들의 체제를 위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 그런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자들의 선교 활동뿐만 아니라 탈북자를 보호해주는 이런 활동까지도 북한이 좀 예민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들이 억류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유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분들이라든가 목사분들이 단순히 탈북자만 도왔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 역할을 함께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면서 북쪽 사람들과도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탈북자들을 돕는다라는 사실들을 포착한 북한 당국에 의해서 이 사람들, 북한 사람들, 이 선교사분들이라든가 목사분들하고 연계가 있는 북한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을 해서 북한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유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3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지는 대북 특사 파견이나 대가 제공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석방을 시킬 계획인 건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석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사실 특사라는 것이 우리가 보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과연 받을 의사가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쪽에서 특사가 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에 접어들어야만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분이나 목사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분들을 석방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남북 관계가 먼저 호전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좀 나아진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과 특사 파견 문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굳이 특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과 다양한 당국 간 회담 채널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석방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이분들 석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특사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남북 관계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가 먼저 풀려야 할 것 같은데 북한은 이번 사건을 활용해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주민까지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야 할 만큼 내부 결속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부 결속이 꼭 안 돼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북한은 늘 항상 외부에 있는 적을 동원해서 내부의 단결을 고취시키고 있고 북한은 틈만 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심 단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한 일심 단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을 주민들이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선교사분과 목사분을 간첩으로 몰아서 이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북한을 위해하려는 행위를 했었다라는 점을 부각하고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게 함으로써 주민들을 더욱 공고하게 묶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촉매제로 보려는 것이 아니고 보려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러한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매체들까지도 동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통준 위원들이 지난주에 개성공단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 관계자가 그 북한의 붕괴 대응 문건이 저장된 USB를 가져갔다가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이 사건을 또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지난 25일이었는데요. 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개성에 들어가서 개성에 있는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를 방문을 해서 보건의료 실태를 좀 돌아보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의료재단 관계자들이 방북을 하면서 이 속에 통준위 관계자 4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포함해서 통준위원 4명이 개성을 방문을 했는데 문제는 이 통준위원 4명 중에 한 분이 가방 속에 USB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USB 속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와 관련된 어떤 논문이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 급변 사태라든가 아니면 흡수 통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통준위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들이 개성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일들, 그러니까 기숙사를 돌아본다든가 의료시설을 돌아본다든가 하는 일들은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돌아왔고요. 일단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그리고 남쪽의 자세, 특히나 흡수 통일을 하려는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난의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짚어본 이슈들만 봐도 남북 관계 최근 들어서 악재만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좀 남북 관계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썩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4월 24일이 되면 한미합동군사연습인 독수리 훈련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 독수리 훈련이 끝나게 되면 아마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지금의 상황보다는 좀 호전되는 쪽으로 가져가 보려고 뭔가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문제도 있고 앞에서 살펴봤던 통준위 관련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쉽사리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5월 달에 있을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 과연 김정은이 갈 것인지 우리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갈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가서 조우라도 이뤄지고 뭔가 의사교환이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찾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썩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용훈 연합뉴스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